요즘 많은 팀들이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한다 해서 후방 빌드업 체계마저 똑같은 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팀들이 어떤 후방 빌드업 체계를 가져가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양쪽 풀백 모두 중원으로 좁히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최소 한 명의 프리맨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마크하러 한 선수가 올라오면 이 장점이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상대 중앙 미드필더가 압박을 하러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선수의 자리를 센터백 한 명이 나와 그 자리를 커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상대 후방 지역에는 크게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간으로 최전방 공격수가 침투하는 등 위협적인 공격 패턴이 후방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다른 선수가 압박하러 나오면 그 공간에 다른 프리맨이 생기게 되고 공을 받는 선수는 상대가 압박 나온 공간으로 쉽게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후방에서 한 명의 프리맨을 만들고 중원의 수적 우위를 위해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전술이 많이 간파당했죠. 가장 대표적인 경기가 뉴캐슬전인데 최전방 공격수인 이삭이 비수마를 마크하고 윙포워드들이 전방으로 깊숙이 올라가 토트넘의 센터백들을 마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각자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1대1로 마크하다 보니 어느 선수 하나 자유롭게 패스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 경기 뉴캐슬한테 아주 먼진하게 쳐맞았습니다. 그리고 후방 빌드업에서 좁혀서 미치하다가 미드필더 지역으로 공이 넘어갔을 때 토트넘의 인버티드 풀백은 전방으로 깊숙하게 침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프 스페이스는 풀백들이 점유하게 되고 파이널 서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 박스 안에서 유리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요즘은 간파당해서 공격 진영에 넘어와도 5백이나 4백을 타이트하게 서며 측면 공간을 내어줘도 토트넘의 풀백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어 토트넘이 공격 시 패스를 할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의 토트넘 경기를 보면은 후방 지역부터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빌드업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집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 시즌 이 전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 같네요. 클롭은 오른쪽 풀백인 아놀드를 중앙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합니다. 우선 아놀드의 패스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선 아놀드에게 패스 각도가 넓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놀드에게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중앙으로 포지셔닝을 시키는데 이때 리버풀은 주변 선수들이 두 가지 패턴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왼쪽 풀백을 후방에 배치해 3백으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아놀드 시프트 초창기 시절 로버트슨을 빌드 없이 왼쪽 스토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측 센터백이 아놀드의 원래 자리를 커버할 수 있게 되고 안정감 있는 후방 라인을 갖추게 되다 보니 중원에서 아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공간에 아이솔레이션 전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면서 윙포워드들에게 아이솔레이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공간까지 가는데 매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풀백이 센터백 자리로 내려가 공을 가지게 되면 원래 마크맨인 상대 윙포워드가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왼쪽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그 공간에 패스를 해 왼쪽 윙포워드가 상대 풀백과 1대1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고 파이널 서드에서 크로스나 또 다양한 부분 전술을 수행하기에 유리해집니다. 만약 압박하러 나가지 않으면 왼쪽 풀백이 공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자리로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오고 다양한 전술이 있는데 이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패스. 두 번째로 아놀드가 아예 라볼 피아나처럼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 풀백을 높은 위치까지 올릴 수 있게 되고 왼쪽 윙포워드는 중앙이나 측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공격 시 사무이 포메이션을 완성할 수 있을 뿐더러 어디서든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놀드의 좋은 패스 능력치를 통해 후방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아놀드 시프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리버풀은 사실상 아놀드를 위한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지만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빌드업 패턴을 가져가며 상대를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인버티드 풀백 유행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예전 바이에른 뮌헨에서 람을 이렇게 활용했고 맨시티에 오면서 파비안 델프를 활용하며 인버티드 풀백의 유행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풀백 한 명을 먼저 좁히고 나머지 한 명을 센터백으로 포진시키며 전형적인 인버티드 풀백을 먼저 사용했지만 지금은 또 다르게 풀백 두 명을 후방에 두고 센터백을 올리며 인버티드 풀백의 또 다른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풀백이 수비 복귀하기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풀백들이 다른 포지션보다 부상이 많고 체력 소모가 심한 이유를 인터볼로 스프린트를 뛰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풀백들은 끝에서 끝으로 측면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공수가 바뀔 때마다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에 비해 젖산이 빨리 쌓이고 피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백을 센터백으로 활용하게 되면 수비 전환 시 본래 포지션으로 복귀하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젖산이 빠르게 쌓이지 않게 되고 체력 소모 또한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뒷공간 침투를 대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센터백보다는 풀백이 스피드 면에서 빠르다 보니 인버티드 풀백의 약점인 측면 공간을 스피드가 빠른 풀백을 통해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수비 전환 시 앞선으로 올라간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상대를 유인하고 이후 측면으로 공이 연결됐을 때 풀백이 빠르게 공간을 커버하기 때문에 상대가 파이널 서드 측면에 올라갔더라도 1차적으로 박스한 수비를 갖출 수 있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면 수비할 때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이걸 본바는 확실히 과르디올라가 수비를 매우 우선시하는 감독인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최근 맨시티는 풀백을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지만 하나의 역할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드리를 내리고 워커가 좁힌다든지 아니면 클래식하게 그바르디오를 높게 올려서 윙어처럼 움직이게 한다든지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다 보니 상대방이 미리 전술을 분석해도 쉽게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확실히 과르디올라 감독은 실시간 대응이나 사전 준비가 매우 영리하고 철저한 감독인 것 같네요. 이종효 감독도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시즌 주현석 선수에게 전환하는 패스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3백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 K리그에 아주 유용했는데요. 우선 센터백들이 상대 공격수들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오른쪽 센터백은 좀 더 깊은 위치로 내려가 상대 왼쪽 윙포워드를 끌어당겨 오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패스기를 만듭니다. 이때 왼쪽 풀백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오른쪽 풀백이 공을 받으러 안으로 좁혀오면 그때 전환 패스를 하는 후방 빌드업을 보였습니다. 상대 중앙 미드필더는 광주FC 중앙 미드필더진을 마크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붙지 못하고 오른쪽 풀백인 구현석 선수는 프리하게 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K리그 모든 팀들이 그 전략을 알게 되고 이제는 플랫한 4-4-2 혹은 5백을 형성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좋은 디펜스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전술이 쉽게 통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풀백을 클래식하게 넓게 벌리기도 하며 상대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작년 포항과의 경기에서 두현석 선수가 포항의 왼쪽 윙어를 따라오지 못하게 넓게 사이드로 포진하고 중앙 미드필더가 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올라가 상대를 유인하고 전방에 있던 공격수 토마스가 아래로 내려와 프리하게 볼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 상황이 연출되기 위해선 우측 풀백을 사이드로 넓게 벌리고 왼쪽 풀백을 후방에 배치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오른쪽 윙어가 쉽게 센터백을 압박하러 나오기 어려워 숙적 우위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전방 압박하러 올라오는 게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수가 프리하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주변 선수들의 각기 다른 움직임으로 후방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한다 해도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축구가 참 재밌고 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